안녕하세요. 문군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기하급수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변화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자영업의 위기, 가계부채, 청년 실업 등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많은 사람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나 정치권, 시민사회 등도 이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급격한 사회 변화의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술의 기하급수적 발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의 기하급수적 발전이 무엇을 뜻하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등비급수라고 불리는 기하급수의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책상 위에 A4 용지가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종이를 반으로 연속해서 50번을 재보면 종이의 두께는 얼마나 될까요? 혹시 100m 넘게 두꺼워지는 것은 아닐까요? 한 번 재볼 때마다 종이는 등비 2의 급수로 늘어납니다. 이 종이의 두께 곱하기 2를 50번 실행하면 됩니다. 얼마나 두꺼워질까요? 놀랍게도 1100만 킬로미터가 넘는 두께가 됩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평균 거리는 38만 4천 킬로미터입니다. A4 용지를 연속해서 50번 재보면 지구와 달 사이를 14번 넘게 왕복할 수 있는 두께가 됩니다. 현실에서 직접 실험을 해보면 A4 용지를 7번 접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실상 종이를 50번 접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종이 두께는 우리의 직관과는 한참을 동떨어집니다. 여기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직관과 이 실험 결과와의 사이에 괴리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사고 실험, 즉 이 생각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등차급수라고 불리는 산술급수적 사고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 변화를 느끼고 받아들이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의 변화를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판단 착오를 겪게 됩니다. 이 실수가 사람들을 곤란에 빠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읽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1990년에 과학자들은 2005년을 목표로 인간 게놈 전체의 서열을 밝히겠다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출발시켰습니다. 1년에 대략 한 7%씩 밝혀내면 15년이면 가능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계획기간의 절반이 지난 1977년이 되었는데도 밝혀진 염기서열은 단 1%에 불과했습니다. 과학자들은 7년에 1%를 밝혀냈으니 전체를 밝혀내려면 700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2001년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습니다. 1%가 2배씩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면 100%가 되는 데는 7년이 걸립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1%에서 100%에 도달하는데 4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인 과학자들의 예측도 이처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류가 발생하는데 일반인들인 우리들이야
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은 기업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래 전망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에는 현재 포천 선정 500대 기업의 목록에 있는 기업 중 40%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유수 기업 500개 중 200개가 10년 뒤에는 문을 닫았을 것이란 뜻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0년대에 S&P 500기업의 평균 수명은 67년이었습니다. 현재는 15년입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빠르게 줄어들 것입니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존재하는 지식의 50%가 무용화되는 기간이 평균 7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수명도 이 기술 발전 속도에 수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의 평균 수명이 7년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기업의 평균 수명이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은 자라나는 청년 세대에게 평생 직장이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이유로 청년 실업, 비정규직, 소득 양극화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정치인들의 공약은 그야말로 빈공짜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산업 변화의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하급수로 발달하고 있는 기술은 개발 당시에는 최고의 첨단 기술이 적용됐던 디바이스들을 차례대로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든지 간에 혁신이 일어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음향기기 산업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P 플레이어의 턴테이블을 CD 플레이어가 밀어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CD가 MP3로, MP3가 스마트폰 속으로 통합되는 데는 거의 찰나의 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스마트폰 속으로 녹아 들어간 기기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사진기, 녹음기, 전자계산기, 게임기, 내비게이션, 시계, GPS, MP3, CD 플레이어와 같은 디지털 디바이스들을 들 수 있습니다. 또 TV, 비디오 플레이어, 라디오, 신문, 전보, 우편과 같은 미디어들, 또 백과사전, 책, 지도, 의학사전, 다이어리, 필기구, 미슐랭 가이드북 같은 정보 도구들, 은행 통장, 신용카드, 교통카드와 같은 경제도구, 랜턴, 돋보기, 거울과 같은 생활 도구들도 이 스마트폰 세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직장, 학교, 병원, 관청들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 이 현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물 인터넷과 연결된 스마트폰은 홀로그램 기기로 발전하면서 정강현실과 가상현실 구현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스마트폰은 온 세상과 연결되면서 모든 것을 빨아들일 것입니다. 미국의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그의 저서 특이점이 온다 해서 기술의 기하급수적 발전이 계속되면 2030년대에는 지능기계, 즉 AI가 인간의 두뇌를 넘어서는 순간이 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AI가 인간을 넘어선다는 것은 그 후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인간이 알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발전 속도로 볼 때 스스로 기계학습을 통해 학습하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순간
레이커즈와 이런 그 순간을 특이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은 2030년대 이전에도 올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목도한 바 있는 알파고 현상은 바둑이라는 단순한 하나의 분야이지만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인간을 넘어선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 후 스스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는 알파고는 인터넷상에서 전세계 초절정 바둑 고수들과의 대국에서 모조리 이겼다고 합니다. 알파고의 대국에서 이세돌 구단은 단 한 판을 이겼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바둑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을 이길 인간 기사는 이세돌 구단 이후에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작가 아서 C 클라크는 충분히 발달한 기술은 마술과 구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이전에 살았던 인류가 보기에는 마술 같은 세상일 것입니다. 기계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유토피아일지 디스토피아일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술의 기하급수적 발달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